생활보호 대상자여서 왜 수급자인 분들이나 죽음의 모습은 동일한 거를 저는 많이 보았고, 단 한 번도 안 와서 여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이런 환자분들이 계실 때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삶이더라.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어떤 위로를 좀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인터뷰 중 하나가 간병인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 간병인, 가족 간병이 아니고.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놀랐던 거는, 이제 자녀들이 어쨌거나 부모가 아프면은 가서 들여다볼 거잖아요. 그리고 들여다보고 나서 간 다음에 남겨진 부모의 모습은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병인분은 그 모습을 보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이 떠났을 때 이제 그 환자의 모습이라는 걸. 이 교수님도 좀 비슷한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주 찾아오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냥 호스피스에 모시고 안 찾아오는 자녀들도 있고, 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자녀들한테 막 뭐라고도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수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 환자 본인분들이 자녀들한테 뭐 갖는 감정들은 어떤가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자녀에 대해 서운한 건 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서운할 상황인 거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병원에 모실 때 뭐 어디에 사는 뭐 사위랑 뭐 둘째 딸이랑 뭐 첫째 딸 뭐 왔었고 뭐 어디에 직장 다니는 손주들 있다고 합니다."라고는 안내받았는데 단 한 번도 안 와서 여사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이런 환자분들이 계실 때 저는 그분이 스스로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불쌍하게 느끼지 않게 도와드리려고 좀 애쓰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제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에게 미술 치료를 권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음이 지쳐 있다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지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계획하고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과 마음에서 느끼는 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주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정말 뭔가 메모를 해 본다거나 그림을 그려 본다거나 색을 칠해 본다거나 혹은 요즘은 제가 권하는 건 "사진을 찍고 그 옆에다 글씨 써 봐라." 이렇게 제안 드리는데, 그런 작업들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들을 통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제 세대는 특히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아서 좀 더 직관적으로 지금 암 때문에 힘드신 분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미술 치료를 받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암 환자분들에게 미술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거는 첫 번째 가장 큰 게 병원 장면에 미술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병원의 모습은 굉장히 자극이 없기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 시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메뉴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공간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옷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미술 치료에서는 미술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도화지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칠할지 자를지 붙일지 접을지 다시 붙였다가 뗄지 아주 제한적이지만 내가 자발적이고 어떤 뭐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통제감을 조금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앞에 말씀드렸었는데 감각이 살아나죠. '아 이거 차갑다. 이거 부드럽다. 이거 어디서 사요? 너무 귀엽다.' 뭐 감각이 좀 살아나면서 그럴 때 본인들이 막 웃으면서 "나 아직 안 죽었네. 살아있네." 감각을 느끼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어.'라는 걸 느끼게 해 주니깐요. 세 번째는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작업한 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인데 거리를 두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암을 그릴 때도 그렇고 뭐 혹은 뭐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남편을 그렸어. 그리고 남편은 생각만 해도 괴롭다. 항상 그랬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거리를 둠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난 늘 항상 남편을 무서워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려 놨네. 떨어뜨려 보니까 되게 작네. 내가 작은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에서 내가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데 창조하는 인간으로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예쁘다. 즐겁다.' 창작하면서의 느끼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는 환자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암에 대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해서 그 암 환자들의 뭔가 상황들을 듣거나 혹은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면 완치가 돼서 "나 이렇게 암을 극복했습니다."라는 분을 인터뷰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실제 그 투병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간접적으로 혹은 다 나은 모습만 보고 과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냥 상이 '아 암 환자가 그냥 일반 환자들하고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암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실제 그 암 환자들이 그 뭐 환자복을 입든 일상복을 입든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상황들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삐쩍 마르신 분, 진짜 뭐 어떠한 에너지도 없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술 치료를 하시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하시니까 정말, 또 특히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시면은 정말 그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텐데, 그분들이 기꺼이 "나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든데." 기꺼이 교수님을 만나서 그 미술 치료를 받는 이유 내지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은 무언가 만들고 '내가 여기 있어.'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들을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제가 미술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릴 수 있는 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손 도장을 찍는다거나 지장을 찍는다거나 손 위에다가 석고 같은 걸 붙여서 어떤 형태를 뜬다거나 라는 작업들을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작업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런 것들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한테 어떻게 선물될 거다.' 그런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요즘에는 신경심리학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뭔가 통증이 조금 완화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어떤 풍경 아니면 그림 그런 사람들을 사진에 크게 출력해서 침상에다가 붙여 드리기도 음. 합니다. 아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 환자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보면 이 핸드 프린팅이죠. 이걸 함으로써 이게 이 행동 자체가 일단 의미가 생기는 거고, 뭔가 이제 남아지는 거고, 이거를 또 환자가 보면서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뭔가 삶의 의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긍정 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은데도 이게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좀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죽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이 마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하긴 해요. 어 삶과 죽음이라는 거가 이렇게 줄로 있어서 여기까지 삶이고 여기서부터 죽음인 거가 아니라 한정의 도화지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저는 사실은 소아 호스피스도 보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는 것도 보면서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환자분들의 죽음에 임박한 임종기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약속하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임종실에 같이 갈 수 있으면은 "같이 가서 보겠다." 그럼 환자분들이 그런 걸 막 물으세요. "내가 너무 아프지 않고 죽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대체로 우아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들이 무섭지 않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죽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분들이라고 하지만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을 진하게 하면 앞에 부분이 좀 더 살아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더 극명하게 그분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거를 증인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진지한 답을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거는 또 환자분들께 배운 걸로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저는 환자분들이 그런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들으면 어찌 보면 저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들려주시는 진리인데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감사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의 생명력을 나에게 불러일으키면서 하루하루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뭐 대통령이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삶이더라.'라는 건가요? 네. 정말 부잣집 부자고 병원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여서 왜 수급자인 분들이나 죽음의 모습은 동일한 거를 저는 많이 보았고, 어 물론 가족들에게 빚을 남기는 그런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겠지만, 임종기에 갔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는 정말 다르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3년 동안 그 헬스 조선이라는 앱 웹진에 기고하던 칼럼을 모아서 쓰게 된 책입니다. 뭐 어떤 분들이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암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암을 지나오신 분들, 사실 생존자라고 하시지만 또 생존자분들도 불안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또 암 투병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거는 저의 이야기라기보다 미술 치료에 참여하셨던 환자분들의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구나.'라는 마음으로 어떤 위로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책을 보니까 이제 이혜인 수녀님도 쓰셨더라고요. 뭐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수녀님이신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덕분에 어떤 그림으로 묻는 안부가 더 깊은 사랑의 안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술 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책을 아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미술치료 활동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무언가 활동을 해보라는 것보다도, 저는 휴대폰 가지고 계속 어떤 정보를 찾으시기보다 잠깐 멈추어서 책을 읽고 끄적거려 보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숨쉴 구멍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어나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암과 싸우고 또 꼭 암이 아니라 또 중대한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치료사로서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암 투병 중에 우리는 암과 많이 싸운다라고 말하는데요. 몸은 여러 치료 과정에서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내 마음까지도 너무 전투적인 자세로 나에게 불친절하게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 자꾸 나를 탓하는 걸 또 찾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암과 싸우고 있는 의료적 처치가 있으니, 우리가 누워 계시는 그 어두운 커튼 속 항암받고 너무 힘들고 어지럽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어떤 위로를 좀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성장 읽기 채널이더라고요. 성장은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와 어떤 수치로 뭔가 성장이 되는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임상 현장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도 있는 것 같아요. 안으로 깊어진다거나 깊이를 더하는 성숙의 개념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성장이 더딘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어떤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으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의 저자 김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